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제가 드디어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갔다 온 지 한 이틀 정도 되었는데 이제 조금 여행의 피로가 조금 가신 것 같아요. 배멀미를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약간의 멀미약도 먹긴 했지만 배를 타서 오는 그 피로감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예, 여기는 지금 독도에서 저희가 서쪽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서도 동도로 아마 파악이 되고요. 독도가 크게 두 개의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개의 또 돌섬들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두 섬이 있고 동도와 서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했는데 독도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아름다운 섬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물은 이제 좀 깨끗하긴 했는데 여기 새들이 보니까 정말 새들의 고향이 맞긴 하더라고요. 갈매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 갈매기 말고 다른 새들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이게 이제 화산섬이다 보니까 구멍 같은 것도 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생김새는 그렇게 많이 예뻐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최동단 동쪽 끝에 있는 섬이어서 참 신기했었습니다. 또 섬을 배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태극기를 다들 하나씩 이렇게 사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사줘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한 25년도인가 조만간 몇 년 안에 이제 울릉도도 공항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가는 게 수월해질 것 같긴 한데 참 어렵게 가서 또 울릉도에서 또 독도로 가는 건 둘째 날 아침에 일찍 갔는데 감회가 새로워서 이렇게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인증샷이죠. 저는 이제 여기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탐방로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여기는 통제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진 않았는데 여기 앞에서 이제 불과 한 200m? 200~300m 내외 정도만 이렇게 좀 사진 찍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이제 내려서 이렇게 독도 관광을 할 수 있었는데 독도 경비대 대원들이 많이 수고한다는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 독도 이번에 가서 알게 됐는데 독도 주위 수심이 여러분 몇 미터인 줄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2000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깊은 곳에 이렇게 어떻게 화산이 특이하게 올라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도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겨났던 이번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독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여러 장 이렇게 올릴 건데 오늘은 이제 몇 장만 이제 더 올리면은 여기가 이제 보이는 섬이 울릉도예요. 울릉도도 생각보다는 꽤 크더라고요. 이게 꽤 크긴 했는데 이제 번화가 말고는 이제 좀 도로도 많이 협소하고 먹는 것도 좀 약간 약하긴 했지만 따개비 칼국수랑 홍합밥인가? 회도 좀 먹긴 했는데 아무튼 이색적인 음식이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깨끗하다 보니까 다 허용이 이해가 되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 갔을 때 그 느낌과 깨끗하고 물이 맑고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갈 때는 좀 쾌속선 빠른 걸 조그만한 걸 타고 가고 올 때는 이제 페리 좀 큰 여객선을 타서 좀 천천히 오긴 했는데 오면서 이렇게 가판에랑 올라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울릉도가 이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면서 작아지니까 이제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여기 이제 갈매기들이 열심히 날아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제가 찍었던 그런 좋은 멋있는 사진들을 앞으로 몇 번 더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까지 하나 더
볼까요? 일단은 여기 수심이 깊다는 말에 놀래서 이제 물이 너무 파랗게 보여서 좀 놀래기도 했고,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육지에서는 그걸 보기가 힘든데 멀리서 보면은 수평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수평선이. 이 수평선이 쭉 이어지면 아 이게 지구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바다를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망망대해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생각도 정리하고 좀 힐링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혼자 가면 약간 심심한 것 같고 가족이나 이렇게 지인들 해서 여행도 이제 코로나도 이제 뭐 거의 뭐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도만 저는 보러 간다 생각을 했는데 울릉도도 경치가 정말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자동 제어 쪽에 이제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원인을 찾고 보니까 이제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근데 당황스럽더라도 그 원인을 백지 상태에서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직접 알진 않아도 멀리서 많이 봤을 거예요. RPC 공장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큰 쌀 공장이죠. 쌀을 저장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에 이제 쌀이 많이 이제 보관이 되게 돼 있는 거죠. 톤 몇백 톤인가 몇천 톤인가 아무튼 이런 큰 사이로라고 하나 아무튼 이런 것들이 크게 6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 제 부모님이 있는 시골집 근방에 많은 그런 쌀들을 이제 보관하고 건조시켜서 보관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제 출하해서 하는 건데 어떤 게 문제였냐면은 바로 이 배출 아무튼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쌀이 이렇게 흘러가서 얘는 그냥 컨베이어고 얘도 이제 모터가 이제 있지만 이제 이 쌀에서 보관된 쌀에서 빼주는 이 모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각 쌀 저장 창고에서 이렇게 쌀이 나와서 저쪽으로 이제 뒤쪽으로 보내줘서 쌀을 빼주는 그런 쌀 보관 창고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얘였고 지금 차단기가 이제 켜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 전원을 투입해서 이 마그네트가 이제 동작을 하면은 모터가 돌다가 어떻게 되죠? EOCR이 이제 동작을 하면서 빨간불 들어오면서 딱 트립이 되는 그런 게 이제 문제였었고 딱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라는 이제 원인을 찾아가면서 원인이 제대로 해결 안 되면 쌀을 지금 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쌀이 이제 사이로의 큰 통에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공급될 때는 위로 들어가지만 빼낼 때는 밑에서 차곡차곡 또 빼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모터가 뭐 EOCR이 트립되고 하는 이유가 정말 모터 문제 생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부하가 이제 걸리는 것이 원인이 돼서 뭐 쌀이 막 빡빡하게 이제 들어갔다거나 뭐가 걸렸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 컨베이어를 돌리는 그 베어링이 이제 파손되면서 이제 모터가 힘들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찾아갔어야 됐죠. 해당 모터가 이 모터였어요. 지금 이제 뭐 선 배관으로 해가지고 케이블 선이 이렇게 이제 왔고 여기에 이제 380이 공급이 되면은 베어링이 돌면서 여기 쌀 창고로 이제 연결이 된 거 쌀이 이렇게 이제 돌아서 얘 이제 아까 전에 컨베이어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건데 얘가 제가 뭐 그래도 관리한 지가 꽤 됐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고장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뭐가 문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얘였나?
이 전에 저기였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얘가 이제 쌀이 지나가는 이제 통로였고 얘가 이제 전선 배관 같은 게 지나다니는 그런 통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하나 깔고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여기가 진짜 곡식이 많으면 뭐가 있죠? 쥐들이 참 쥐약을 많이 뿌리고 해도 이렇게 쥐가 출몰을 많이 하는데 쥐들이 이게 또 배관이랑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거 또 다 갉아먹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일단 급하니까 일단 가살이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이거를 또 열면서 찾을 생각하니까 진짜 이건 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뜯으려고 했냐면은 여기가 지금 한두 개 이제 뜯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조치해놨던 거를 또 얘네들이 이제 한 건데 바로 쥐들이죠. 제가 전기 일하면서 쥐들을 많이 보는데 아무튼 여기도 엄청 갉아먹었어요. 저번에는 뭐 천장 위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데 쪽에 솔밸브 선을 쥐가 이제 갉아먹어서 연선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끊어버리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조작전원 선이 공급이 안 돼서 솔밸브가 동작을 안 하니까 쌀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진짜 힘들게 다행히 이제 잡고 처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또 쥐들이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몇 개만 이제 좀 따보니까 이 굵은 케이블 선을 지금 동선까지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심한 데는 막 진짜 동선까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빼내가지고 다시 선 갈가대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여서 이런 작업들을 예전에 많이 했어서 이거 또 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들어갔죠 저는. 왜냐면 쥐들이 진짜 무식해서 이거 굵은 케이블인데도 이제 한 10스퀘어짜리 케이블들도 이렇게 선을 막 갉아먹다 보니까 구리도 갈더라고 이게 진짜. 이에 어떤 뭐 다이아몬드를 달았는가. 그래서 참 고민을 했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제가 여기까지 이제 찾을 때 있어서 뭐 이미 절연 저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확인했는데 절연 저항은 괜찮았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뭐 누전이랑은 그런 문제는 없었던 건데 아무튼 EOCR이 떨어지는 게 지금 문제였던 거죠. 이제 뒤쪽으로 가는 선을 제가 아까 전에 트레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돌아서 이제 그 배선이 이렇게 돼서 원래 하나하나씩 이제 까볼 생각도 이제 했었죠. 자, 아까 전에 그 모터였고 제 이제 공구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보통 모터가 이렇게 설치되면은 모터 여기 전선이 들어가는 이 함이 모터 이 박스거든요. 지금 아마도 이건 이제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한 2마력 정도나 됐던 것 같고 2, 3마력 정도 됐던 것 같고 좀 그 정도면 이제 Y 결선으로 이렇게 해서 결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또 중요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코일 번호가 이제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은 6가닥으로 이제 모터가 이제 결선이 돼요. 삼상 모터, 뭐 단상 모터야 이제 잘 안 쓰고 이제 뭐 컨덴서를 이용해서 기동을 하고 하는 거지만 보통 우리가 삼상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코일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고 여기가 4번, 5번, 6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을 할 때는 1번, 2, 4번, 3, 5번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이제 Y 델타 결선을 이렇게 이제 마그네트를 통해서 결선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델타 결선이고 근데 보통 이제 뭐 마그네트 안 쓰고 그냥 하나의 마그네트 기동 부하가 크지 않으면은 그냥 Y 결선으로 보통 많이 하니까 그런 때는 4번, 5번, 6번을
이렇게 콘몸을 시키는 거죠. 이제 콘몸을 시키고 1번과 2번과 3번 이 전선에 여기 전선을 보시면은 좀 친절한 모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터 테이프가 다 붙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붙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도 있고, 좀 더 큰 모터들은 약간 그 단자대처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돼 있는데, 아무튼 모터 결선 방식을 이렇게 봐놔야 되고, 여기도 이제 Y 결선이었던 걸로 그때 생각이 하고, 그래서 Y 결선은 1, 2, 3 하고 4, 5, 6번 코일이 여기에서 이제 콘몸이 이렇게 되고 1번, 2번, 3번으로 해서 3상 380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세 가닥 선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모터는 보통 이제 네 가닥이 이제 오면은 세 가닥이 3상 전원으로 들어가고, 한 가닥이 어떻게 들어가죠? 한 가닥이 접지로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모터 결선 풀어진 게 있어서 이것까지 설명하게 됐는데, 이게 결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결선 제대로 안 하고 저기 해버리면은 이제 모터 터지거나 이제 난리 나니까 단락사고 나버리거나 하니까, 모터는 모터 가게 사장님이 잘 좀 또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걸 할 때는 결선을 할 때 잘 봐줘야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저도 이제 헷갈리거나 좀 이게 따로 놀거나 할 것 같으면은 절연 테이프라도 감으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제 어떤 게 문제였냐면은 여기까지 3상 380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막 전단에 전원 선들을 까보면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상태를 확인했냐면은, 모터가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전압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가 좀 잘 흔들리지 않게끔 하고 모터를 분리하고 전원을 투입을 했죠. 좀 위험한 저기다 보니까 차단기는 저쪽에 이제 여기 관리자한테 올리라고 하고, 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전선이 이제 켜져 있을 때 바로 이제 철 다면은 그냥 지락이니까, 사고니까 해서 전원을 켜보니까 당연히 안 떨어졌죠. 왜냐면은 모터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전압을 이제 여기서 380이 나오는가를 확인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380이 RST 단자를 RT, ST, RS 이렇게 했는데 380이 잘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건 모터의 지금 문제는 아니었었고, 이런 때 이제 확인하는 게 모터 코일 저항을 이렇게 재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오늘 짧게 가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모터의 상태를 정말 제대로 봐서 이렇게 하려면은, 모터 탔나 안 탔나까지 저는 이제 판단하는, 제가 이제 기준은 여기 이제 커버 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 코일을 이제 풀어가지고 전선을 푸른 다음에 여기 이제 14번, 25번, 36번에 그 코일 저항을 재보는 거죠. 이 코일 저항을 그냥 뭐 이제 테스터기로 해서 재보면은 막 킬로옴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모터가 이제 그 에나멜 선으로 감겨져 있다고 하나, 이게 얇은 그 구리선으로 감아져 있잖아요. 그게 저항값이 이제 끊어질랑 말랑 하면은 킬로옴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보통은 뭐 한 25옴, 뭐 7, 8옴 뭐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모터 저항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모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모터가 이제 완전 진짜 제대로 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단락이 돼버리고 이제 타고 해버리면은 지락까지 돼서 이제 구리가 이제 여기 안에서 녹아버려가지고 절연 저항으로도 안 좋게 뜨죠. 근데 이 상태만 돼도 이미 이제 모터는 이제 맛이 이제 갔어서, 그 코일 14, 25, 36의 그 코일 저항값이 달라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모터가 안 돌죠. 모터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모터가 돌지 않으면은 모터는 얘가 이제 열을 발산을 하고 이제 모터가 아닌 이제 히터로 변신을 하면서 열이 뜨겁게 하면서 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모터 고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 보니까 이 결국에는 이 마그네트 이쪽에서 이제 문제였는데 뭐가 문제인지 좀 보이시나요? 저도 이렇게까지 봤을 때만 해도 이제 잘 안 보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저쪽 모터 결선하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결선하면서 삼상 전원을 찍어 보니까 약간 뭔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었죠. 보통 이제 결상 났을 때 그런 전압값이 뭐 하나는 380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 220 이런 식으로 나왔던가. 아무튼 제대로 뜨지 않아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쭉 찾아가다 보니까 저기를 다행히 이제 뜯기 전에 모터 이쪽 함에 이게 이제 큰 함에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단자대 통해서 나가니까 모터 쪽에서 쟀던 그 전압값이 여기에서도 그 동일한 전압값이 뜨는 거예요. 이게 380, 뭐 220, 178V 이런 식으로 떠서 이거 여기 안에서의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쭉 해서 보니까 띠로리 보이십니까? 전선이 빠져 있어요. 이걸로 하니까 더 자세히 보이죠. 아까 전에는 진짜 절묘하게 얘가 이제 파란 고무 튜브로 이렇게 이제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여기 좀 어둡게 보고 밑에서 보니까 이 검은 선 자체가 안 보였었거든요. 구리도 안 보였었고. 와, 진짜 이거 보고 나서 깜짝 놀라고 진짜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아예 안 찍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터미널 단자를 잘 안 물렸던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런 문제 생겼을 때가 제가 관리하고도 아마 거의 초창기부터도 했으니까 꽤 10년 넘게 이렇게 잘 써오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빠져버렸던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기 내리고 이거 풀르고 터미널 다시 찍고 해서 연결해 주니까 자동적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EOCR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생각을 했었지만 잘 돌아갔던 거죠. 원인을 보면은 되게 간단하지만 원인 찾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은 거죠. 얘네들이 이제 PLC로도 이제 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진짜 참 이게 일단 무조건 뜯고 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때는 제가 한 3, 4년 차 때인가 기었던 것 같은데 이걸 발견하고 되게 이를 크게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내서 원인을 해결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결상 전압일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결상으로 인한 그런 전압이 이제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잘 해결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네, 오늘 울릉도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 참 아무튼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바람이 세지고 이렇게 하니까 갈매기들이 처음에는 막 날갯짓을 하면서 많이 이제 날개를 짖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날개들을 이제 바람이 세지니까 그냥 그 비행기처럼 가만히 그냥 날개 활처럼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냥 쭉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런 모습도 재미있었던 것 같고 울릉도가 처음에는 나 그냥 한 번만 그냥 오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이제 울릉도가 좀 더 가기 편해지는 이제 공항도 생기고 하면은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숙소는 좀 불편했지만 이 자연이 가서 좀 숙소가 좀 약간 약해서 모기도 많이 물리고 좀 힘들긴 했는데 참 청정 자연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계속적으로 공항이 생기면 좀
공황 생겨서 좀 쉽게 가는 거는 좋지만 그로 인해 좀 자연 환경이 좀 많이 파괴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하실 거라 이제 생각이 드는데 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좀 오전에 좀 일찍 일하고 낮에는 역시 아스팔트는 싸울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에어컨 뭐 세게 트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열기에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낮에 아침에 좀 일찍 일하시고 좀 물도 수분 보충도 잘 하셔서 여름철 건강 잘 관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